BRD인 거죠? BRD 심찬본사 저희가 안에 들어가면 쇼룸이 있는데 자기들 기술력을 엄청나게 자랑을 해놨어요. 딥시크가 나옴으로 인해서 중국 전역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구나. 그래서 이 기업의 향후의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심천이 특구인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가서 이제 가이드분의 안내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계획도시로서 경제특구를 지정했었는데 네. 1980년대 초에 제일 먼저 지정된 경제특구가 심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70년대 후반까지는 심천은 그냥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80년대 초반부터 완전한 계획도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긴 조금 특이했던 게 우리가 오래된 도시에서 볼만한 뭐 전통 가옥, 클래식한 이러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다 굉장히 모던하고 굉장히 고층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제 특구화에서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네. 생산 설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서 네. 우리가 봤던 저 지역도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용산의 전자상가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주변으로 저런 전자제품을 생산한 공장의 생산 설비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실제 그런 공장들에서 뭐 애플의 제품이나 우리가 알만한 전자제품의 메이저 브랜드를 생산 공장에 다 들어와 있어서 네. 비슷한 제품을 구현하는 걸 브랜드를 제외하면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구현 가능해서 이를테면 뭐 아이폰의 에어팟 같은 제품들도 네. 브랜드를 빼고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건 가격은 뭐 20분의 1? 우리가 좀 놀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20분의 1 정도까지 내려가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저희가 많이들 사셨어요? 충격적이었죠. 안 살 수가 없어. 네. 하창베이는 일단 전자제품에 관해서는 네. 세상에 없는 것 빼고는 다 판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뭐가 무섭냐면 네. 자,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인재들이 네. 저쪽에 많이 밀집이 돼 있는 거죠. 왜냐면 네. 도면을 갖고 가면 싸게 만들어주니까 시제품을 만들어주잖아요. 네, 뭐든 네.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이게 어쨌든 우리가 AI도 결국에는 피지컬 AI라고 해서 그런 물리적인 그런 궁극적으로는 로봇이지만 여러 가지 사물과 결합하는 AI로 가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저기 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젊은 창업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가 이제 BRD인 거죠? 네, 맞습니다. BRD 심찬본사 저희가 도착해서 일단 전시되어 있는 차부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 저렇게 좀 전시가 돼 있는 건가요? 그 로비에 그 로비에. 전시가 돼 있고 어. 또 안에 쇼룸에 들어가면 네. 또 그런 세그멘트별로 또 전시가 또 따로 또 돼 있습니다. 이 차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디자인이. 화면에 보이는 저 차가 이제 양왕이라는 BRD의 최고급 라인에 있는 스포츠카 라인인데 네. 가격대가 3억 2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차를 보고 다들 직원들이 야 이런 슈퍼카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타보고 네. 감탄하고 했던 차입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저게 또 안에 스피커가 되게 빵빵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옆에도 네. 좀 보이고요. 저도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중국 네. 자동차들이 전반적으로 스피커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 BRD도 디테일을 네, 놓치지 않았네요. 맞아요. 그 실제로 저게 고급차 라인까지도 저렇게 잘 만드는 거 보면 우리가 아까 막 가성비 얘기하고 웬만한 이제 브랜드들도 다양하고 자동차들도 많았는데 저는 저런 스포츠카 라인에서도 저렇게 이쁘게 잘 만든다고 약간 이런 인상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게 저런 고급차도 만들고 이제 한 1,400만 원짜리 그런 준준형 차도 만들고 5가지 라인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게도 잘 만들고 그렇다고 또 작정하고 만들면 저런 고급차도 만들 수 있다.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기 BYD 전시장부터 안에 들어가면 쇼룸이 있는데 자기들 기술력을 엄청나게 자랑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바퀴가 하나 빠져도 운행이 가능하다. 지금 하나가 없는 상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잠깐 보면은 저게 점프 하잖아요. 예. 저게 이제 중동 시장에서 상당히 잘 먹히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동엔 사막이 많다 보니까 아. 모래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 저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기술력에 대한 자랑들 정말 많이 전시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랑할 만한 기술인데요. 저 정도면 스포츠카인데도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기 이노벤스에서도 비슷했고 약간 특허 자랑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저 벽면에 네, 지금 저게 다 특허예요. 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글씨가 써 있어요. 저기에 특허들 보면은 이제 네. 중국 특허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한국어로 써 있는 한국 특허까지도 이제 자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제 글로벌하게 본인들이 이제 취득한 특허에 대해서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청 많네요. 특허가.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불리는 BRD의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 부분도 네. 전시되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는 임팩트 있다. 이건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예, 저 영상이죠. 저건 이제 3원기예요. 네, 그렇게 원래 터져야 정상인데. 우리 배터리는 그렇다고 알고 있잖아요. 저보다 약한 충격에도 원래 터지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배터리 하면은 저런 그런 폭발과 발화가 네, 저의 걱정인데, 네, 블레이드 배터리 화면, 네. 저게 송곳인 거죠? 예, 저거를 뚫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미 뚫었죠. 예. 밑에 보시면. 그냥 저거 뭐 100% 믿을 수 있겠냐? 뭐 믿어야죠. 뭐 저 정도 이렇게 큰 기업이 얘기하는 거면. 그리고 배터리에서도 저희가 그런 리튬 인산철 LFP를 조금 한 등급 아래로 봤었는데, 네. 이렇다면은 정말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배터리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건 이제 모형인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산 라인에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꾸준히 보여줬는데 네. 상당히 무인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가 워낙 많고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네. 저게 이제 판매량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기술 역시도 계속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 문화 자체가 R&D를 중시하는 문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앞서가면 앞서갈수록 이제 경쟁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수단,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BRD까지 영상을 봤는데 중국의 지멘스라 불리는 이노벤스 그리고 중국의 세일즈포스로 불리는 킹디를 방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가 이제 이노벤스 본사인 건가요? 종목명으로는 후이촨테크라고 해서 중국의 산업 자동화에 그런 중국 제조업 굴기와 함께하는 기업. 그래서 예전에 저런 무슨 뭐 직물 짜는 기계부터 그러게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모든 그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는 본인들이 최고다. 그래서 뭐 풍력 발전 이런 터빈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다 결국 이제 지금 산업용 로봇 그리고 전기차 모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분야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모터를 이 이노벤스라는 기업이 잘 만들기 때문에, 네. 아니 중국에 이렇게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많아? 그러니까요. 저렇게 모터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에. BRD가 아닌 기업은 거의 본인들이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저 이노벤스의 모터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듭니다. 이노벤스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네요. 지금은 이제 B2B 회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로봇을 만들고 있어서 네. B2C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네.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그럴 계획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B2B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여러 기업들의 쇼룸을 봤지만 이 회사의 쇼룸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과거 역사부터 현재까지를 쭉 나열해 놨잖아요. 네. 저는 이런 히스토리컬한 거, 좀 더 인사이트가 보이는 거, 우리는 과거가 이랬고 현재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미래 이쪽으로 갈 거다. 근데 이 모든 거에는 자동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시연 영상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이 기업이야말로 중국 제조의 기술의 정말 축소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를 구현하는 걸까요? 네. 저도 이노방스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이 로봇팔의 시연 영상이 되게 좋았는데, 네. 이 로봇팔이 이제 이노방스가 가지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에요. 그래서 네. 생산 라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움직임의 정밀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저런 모니터 세계를 통해서 이 정도의 정밀한 구현이 가능하다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도 이건 완성도의 레벨이 너무 높지 않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시연이었어요. 영상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로봇팔들이 모니터를 위치를 조율하고 각도를 조율해 주는 거죠. 저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이 잘 좀 이어지게끔 뒤에서 로팔이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네. 움직이는. 본인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자유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를 이제 자랑하는. 지금 보여진 화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영상이었는데, 네. 그래가 이노방스라는 회사가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건 엘리베이터 인버터라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움직인 전력을 통제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걸 처음에 구현했던 회사였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전력 인버터, 그러니까 전기를 활용해서 뭔가 구현하거나 구동한 거에 전문 기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기가 처음에 기업 IR 브리핑할 때 우리는 인간의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걸 자동화한다는 걸 기업 비전으로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큰 방직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화 시키는 맞아요. 사람 없이도 모직을 생산하는 공장도 자동화시키고 중국에서 가장 큰 돼지 농장 같은 초대형 농장을 네. 자동화시키는 거 역시도 이노방스가 잘하는 곳이라서 이노방스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다 보니까 그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로봇파를 가지고 있고 또 엘리베이터 인버터를 공급했던 회사다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용 엔진, 전기차용 인버터들도 이노방스가 가장 잘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킹디 네, 본사인 일단 거죠? 예. 건물이 너무 좋고요. 자, 저기 맞다. 건너가 네. 홍콩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너무 커서 저희가 조금 와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와, 킹디는 어떤 회사죠? ERP 전문 회사라고 해서 네.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제조업이라고 하면 뭔가 공장이 있고 생산업에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네. 킹디는 중소형 기업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거라서 지금 영상에 봤던 방금 전의 케이스도 이제 중동의 어떤 여행사나 어떤 회사에서 정산 시스템이나 결산 시스템이 필요할 때 어플로 그걸 구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 들렀던 우리가 이노방스가 스마트 팩토리 되는 공장을 자동화시킨 곳이라고 하면 이 킹디는 소프트웨어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면 좀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드웨어의 자동화와 소프트웨어의 자동한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벌써 딥식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소프트웨어에 이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나오는 화면이 그걸 예,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 트렌디함에 있어서도 뒤처지진 않는 것 같고요. 여기 IR 때 또 소개했던 것 중에 CEO가 상당히 퍼포먼스에 좀 능했었잖아요. 네. 노트북을 갖다 버리면서 클라우드로 넘어갔고 맞습니다. 이제 구독 경제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네. 구독 모델이 이제 발전함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 이 AI를 사실 B2C도 이제 열려 있지만은 B2B 기업들이 더 발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확장된 서비스를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의 향후의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킹디에서 얘기한 게 네. 예전에는 비싸서 못했다. AI 모듈을 기업들은 B2B로 토큰당 비용을 갖다 씁니다. 근데 그게 GPT-5원 대비 한 3%에 불과하고 O3 미니 대비해서도 7%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아주 그런 AI 사업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 여기서 되게 한번 뒤통수를 딱 맞은 게 이래서 이 얘기를 들으러 내가 여기 왔구나. 왜냐면 딥시크가 중국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를 딱 킹디의 IR에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중국 전역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구나. 그러면서 기업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네.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양원평이라고 하는 롤모델이 생겼고 딥시크가 이렇게 지금 중국을 바꾸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느꼈던 IR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저우와 심천 두 곳을 갔던 이유는 알리바바가 태어났고 딥시크가 태어난 곳이라고. 제조 역량이 모두 다 모였을 때 어떤 것들을 AI의 마지막 단계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나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을 테슬라로 봐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그러니까 더 싸게 G-연이라는 걸 $16,000 수준도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올라왔거나 느낌이